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파트 2 세목별 종합 있죠? 그래서 이제 세율이 이제 중요하고, 요 뭐 각 세목별 세율을 요거는 뭐 파트 2에서 각 세목별 세율 요거는 뭐 별표시 당연히 3개고요. 3개 만점에 3개고, 올해 뭐 세율은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각 세목별로. 그래서 취득세 세율이 매년 나왔는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중요하고, 등록면허세 세율은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고, 잘 나오고 그냥 깔려 나오고 기본적으로 깔려 나오죠, 세율이.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도 올해 또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종부세는 또 올해 세율이 또 개정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하고, 양도소득세도 또 역시 또 틈틈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여튼 세율은 하여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그래서 원래 매년 중요한데 작년에만 소홀히 했고, 세율이 시험에 이제 29회 시험만 그렇고, 올해는 세율이 중요하다. 자, 봅니다. 취득세 먼저 세율을 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먼저 표준세율입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삼팔, 무독립815, U1020, 원팔, 03시계입니다. 그래서 요거 안 적어드리고 말로 하면서 갈게요.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팔인데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 몇 프로입니까? 2.3%고, 농지 이외에 주택이나 농지 이외의 것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팔이니까 몇 프로? 2.8%입니다. 2.8%.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는 무독립 8.1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5. 1.5%에다 2% 플러스해서 3.5%입니다. 3.5%. 그래서 무독립 8, 1.5. U1020이요. 유상승계 취득은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 취득은 U10, 20. 자, 농지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U10, 1%에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고, 농지, 주택 이외는 U10, 20, 2%에다 2% 플러스해서 4%고요.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은 취득세에서 표준세율 중에서 제일 높은 거는 U10, 20 몇 프로? 4%가 최고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독립 8.15, 개인이, 일반인이 자,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을 때 무독립 8.15,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원팔, 원시 취득이죠.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또 아니면 건축물을 신축 재축하거나 원시 취득했다. 그러면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고, 영삼시계 받고 내려왔는데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얘네들 총유물이나 합유물도 공유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0.3이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영삼시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유상거래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를 포함하되 무상취득과 신축은 제외하고, 하여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매매, 교환 등으로. 그러면 영구이나 세율이 적용되죠?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까지는. 9억 초과면 몇 프로? 3%입니다. 주의를 보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삼팔, 2.8%고. 상속으로 근데 1가구 1주택 고급택 제하고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느냐? 표준세율에서. 거의 0.8%가 왜 나왔냐? 얘는 상속으로 그냥 주택을 취득하면 상삼팔 2.8%인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다 그러면 특례세율이 적용되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원래 표준세율은 상삼팔 2.8%고,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0.8%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0.8% 나온 거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중에서 0.8%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주택을 증여받았다. 자, 그러면 주택을 증여받으면 무독립 8, 1.5. 자, 3.5%입니다. 비영리 사업자 아닌 경우에. 비영리 사업자면 무독립 8, 2.8%고.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면 무독립 8, 1.5, 3.5%고. 주택을 신축했다. 그럴 때 취득세 표준세율 물어보면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2.8%. 그래서 신축했을 때 주택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취득세 산출세액은 얼마라고요? 주택을 신축했는데
그 신축한 가격의 주택 가격이 1억이다. 건축비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시 취득했을 때는 주택을 신축했다 그러면 건축비가 과세 표준이 되는데 1억이었다. 그러면 취득세 산출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1억에 신축 2.8%니까 얼마? 28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요 질문 봅니다. 1번에 매매와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OX요. 빨리빨리 해야 돼 오늘. 그렇지 않으면 집에 늦게 갑니다. 정해진 딱 목표가 있어요. 우리 2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채우면 못 가. 그걸 목표로 한 페이지를 채우면 가는 거고 못 채우면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자 매매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OX요. 맞습니다. 매매 교환 다 유상승계 수익이니까 U10, 20이요. 건축물 신축하는 경우와 증축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그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OX요. O 맞습니다. X 나왔는데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원시 수익이니까 원팔 2.8%입니다.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어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수익이 아닌데도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축으로 봐서 뭐예요? 원팔 2.8%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원시축으로 봐서. 그래서 요거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러면 원시축으로 봐서 원팔 2.8% 똑같습니다. 2.8%입니다. 둘 다. 오 맞아요.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요거 옛날에 요 수익자 누가 취득하는지 잘 봐야 돼요. 수탁자가 취득한다. 신탁계약에 따라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 취득 비과세예요. 근데 수탁자에서 신탁이 이익을 받는 수익자로 이전할 때 이 수익자의 취득은 과세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3% 원칙 비용의 사업자 2.5% 그런데 지금은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4%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이면. 5 맞고 4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배우자의 경우에서 포함해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 4%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요거 주택을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나온 규정이라고 그랬죠. 주택을 신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 주택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1%, 2%, 3% 이거 적용한다면 틀려요. 아니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들? 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유상거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4%이다. X입니다. 작년까지는 얘네들을 주택 유상거래 일반 취득시 주택에서 제외했었죠. 그래서 가정 어린이 주택을 만약에 5억에 취득했다 그러면 작년에는 4%였는데 이제 올해는 정반대로 개정이 됐죠. 2019년 개정세법. 그래서 올해 개정돼가지고 주택 유상거래 인한 취득시 얘네들을 주택에 포함됐기 때문에 얘네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애들을 유상거래를 취득했다면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면 3% 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택 가격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 2%, 3%예요. 그래서 X입니다. 4%는. 중과세율을 봅니다.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도 크게 3개 덩어리예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 적원용내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 그럴 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5가지 상처 말고 써야죠.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과미력 적원용내 중과세요. 과미력 적원 내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요. 요거 지점이나 분사무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비사업용은 안 되고요. 또 이때 취득이라는 것은 신축과 증축이 안 하는 거지 승계취득, 기존의 빌딩 승계취득했다. 주인만 바뀐 거니까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중과세 제외하고 승계취득은 주인만 바뀐 거니까.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새롭게 인구입이 있고 경제력 문제 생기니까 중과세고. 과미력 적원역, 산업단, 유치역,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이때 공장은 비도시형 공장이어야 한다고 그랬죠? 비도시형 공장이어야지.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고. 이때 신설은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돼야 되느냐? 건축물 연면적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돼야 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고요. 자,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과미력 정대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입니다. 2배 합한 세율이고.
대도시 내 중과세 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에 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또 대도시에서 공장 신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되는 경우요. 우리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1번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의료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할부금융업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할부금융업, 주택건설사업, 첨단업종, 첨단업종은 여기 있구만. 할부금융업이 또 시험에 나왔었고 등록면에서 해서 등등 뭐 이런 것들 딱 봐가지고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뭐 은행도 없고 뭐 농산물 유통센터도 없고 뭐 첨단업종 하나도 없고 의료 병원도 없고 이러면 안 되겠죠? 또 할부금융업 이런 거 금융기관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병원이나 또 주택건설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 이거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죠. 종업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를 받고 취득세 특례세율입니다. 자, 형식적 취득에 대한 특례, 또 의제 취득 등 중과균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원칙적으로 왼쪽부터 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 옛날 취득세는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 안 했는데 등기 등록은 공짜로 안 해줬던 거. 등기비용만 받는 것들입니다. 예외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 그냥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의 2배를 뺀 세율인데 여기 부동산 취득은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아래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특례 세율의 몇 배요? 3배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 뺀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거 쭉 읽어볼게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은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배수의 취득이요. 자, 돈 빌려온 친구들 얘기 드렸어요. 갔다 오고 왔다 가고 이런 거 형적 취득.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공짜로 안 해주고요. 등기비용만 받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취등록세에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2% 중과기준세 2%를 빼면 등기비용만 남는 거죠. 표준세율에서. 그 얘기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고급택 제하고 및 보속토지 취득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고 3번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취득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지고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합병 후 중과 대상이 되면 제외합니다. 4번 공유물 합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이 작년에 추가됐죠. 합유물 분할이 작년에 추가됐고 공유물 합유물 분할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 이런 것들 단 등기 단서 잘 봐야 돼요. 시험에서도 등기부등본상 본인짐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하면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본인짐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이런 거예요. 원래 자기 목 자기가 그냥 나눠 가진 거잖아요. 공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하면서 형식 취득으로 등기비용만 받습니다. 5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번쩍 들어서 목조나 조리식 건축물 동일대진에서 옮겼을 때 형적 취득 소유자 변동 없으니까 다만 표제부는 고쳐야 되니까 등기비용만 받습니다. 다만 또 단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죠. 1억이었는데 옮겼던 1억 2천이 되면 초과한 2천만 원 부분은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6번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 이혼하면서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이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조건권 행사에 내 거 내가 찾아간 거죠. 형적 취득. 등기는 남편의 내밀을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는 형식 취득으로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 근데 7번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도 특이하게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의제 취득 등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요. 자,
자, 2% 중과균세를 적용되는 거. 옛날 취득세 비용만 받는 거예요.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어가지고. 예외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밀억 적원역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주겠다. 원래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2배 합한 세율인데 이 문제는 이때 부동산 취득이 여기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 그때 이 특례세율,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에 3배 세율을 정하는 거고 사치성 재산 원래 취득하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에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다만 이 사치성 재산이 여기 특례당하는 취득인데 이게 사치성산이 됐을 때예요. 건축물 개수했는데 사치성산이 됐다. 그럴 때는 이 특례세율에 몇 배요? 5배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외는 신경 쓰지 말고 그 특례당하는 취득을 자 보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추렸어요. 이 정도만. 개수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고 의지합니다. 이런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인데 세율은 어떤 세율?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이요. 다만 단서도 잘 봐야 돼요.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합니다. 건축물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은 원시주로 봐서 원팔 2.8% 적용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4억에다가 중과균세율 2% 적용합니다.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은 간주취득이죠. 의제취득. 이런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이요. 동그라미 4번 법령이 정하는 레저시설, 골프연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연장, 레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 5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6번에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사실성산 제하고 임시건축물이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뭐하고?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예요. 다시 보세요.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하고 간주취득 4가지하고 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을 취득했을 때 요거 외울 수 있잖아요.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 자, 건축물 개수로 가액 증가,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고개를 들어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간주취득 4가지에다가 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취득세,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을 다 받고 이제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는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등기 이외의 등기, 뭐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기, 등록 이런 것들은 일정 세율이고 탄력세를 정할 수 없고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 없잖아요. 법인 등기나 선박 등기 이런 거는. 자, 등록면허세 세율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가액.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느냐 중요한데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것들 머리글자를 따서 보니까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다만 이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또는 뭐 채권 금액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따 또 나와요. 채권 금액을 과표합니다. 그래서 거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봅니다. 과세 표준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이 다 제각각이라고 그랬죠? 등록면허세에서는 원래는 소유권에 관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니까 등록면허세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와 있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 비용만 받을 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그럴 때 등기 비용 공짜로 안 해줄 때 그때 등록면허세 부과될 때 그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보째 동그라미 1,000번에 88의 동그라미 보8 버팔로구대 짝퉁구도 보8입니다. 2.8%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취득세는 건물 신축하면 원시축이니까 2.8%인데
거기에는 옛날 취득세 2%, 보존등기비용 0.8% 통합돼서 지금 취득세 2.8%인데 건축물 신축하면 근데 원시주택 근데 등록면에서는 보존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보8 0.8%입니다. 2.8% 아니고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외운 거 그대로죠. 유십 20 무조건 외운 거 뒤에 거 유십 20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5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상삼 8 무독립 8 15 유십 20 보 8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 막 깔려 나오니까 작년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가등기부터 해가지고 임차권 설정 등기까지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이 똑같습니다. 0.2% 1,000분의 1호 그죠? 근데 가등기든 뭐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등록매수세율 다르다 그러면 틀려요. 똑같아요. 근데 과세 표준이 다르지.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의 0.2 지상권 설정 등기 자, 얘 부동산 소가점 내드니까 부동산 가액의 0.2 지역권은 요역지 부동산 가액의 0.2 승역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죠. 요역지 부동산 가액의 0.2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 못 받을까 봐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의 0.2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의 0.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0.2 임차 보증금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의 0.2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이요. 이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당 6,000원. 자, 이렇게 해서 등록매수세 세율 받고 이제 재산세 세율입니다.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 달라지는데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도 주의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였냐?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입니다. 분리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입니다. 자, 세분화해서 어떻게 였어요? 007-24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007-24 분리상 토지는 분비인데 007-24 비례세율 적지 마시고요. 거기 있으니까 007-24 비례세율입니다. 007% 조율 분리상 토지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하여 그 다음에 2%는 공장, 염전, 뽑으세요.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뭐 토지주택공사, 수상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항공사공사 같은 공사 토지 외에도 엄청 많이 있죠. 예, 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4% 어떤 거? 사치성 재산 토지. 그래서 사실상 토지니까 고급으로 확장, 골프장용 토지가 4%입니다. 자, 그래서 분리상 토지 분비인데, 자, 세분화해서 표준세율을 분리상 토지 세분화해서 어떻게 외우냐? 007-24 비례세율. 007% 다시 어떤 거라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냐, 종중소임야라든가 공익목적이냐. 그 다음에 2% 어떤 게 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각종 공사 소유 토지. 4%는 어떤 거? 사치성 산 토지, 고급으로 확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여기 시작을 했죠? 요거 넉 놓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영원히 이탈. 아이고,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루, 누진세율이죠? 자, 3단계로 누진세율인데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종합은 종합끼리 3단계 종합세율이고. 그 다음에 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별루죠? 역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거고. 건축물은 건비입니다. 건축물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외우냐?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세율은 또 우리가 어떻게 했냐? 자, 건축물 건비인데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이거였죠. 025 어떤 겁니까? 025%는 일반 건축물. 0호는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다 포함해서 시지역의 주거지역이요. 이 주거지역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공장용 건축물이요. 공장. 요거. 그 다음에 125세요는 요거 표준세율 025%의 몇 배예요, 이게? 025%에 몇 배 된 거예요? 5배 된 거. 5배로. 어떤 경우에 그렇냐?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라고 하면 둘 다 서울특별시인데, 근데 다만 요거는 공장 신증설이란 말이 들어가요. 네?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 요거 125%. 그 다음에 안 오면 주거 4%는 어떤 겁니까? 사치성 재산 건축물. 네, 그래서 고급 확장 골프장용 건축물, 요게 이제 4%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건비 비례세율인데 어떻게 외우냐? 차례차례로 높이로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입니다. 025 일반 건축물, 05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 0.5%, 125 세 편세율의 5배는 과밀 적원역 내 공장 신증설식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주거는 4% 비례세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 중요하죠.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주택은 최저와 최고 외우셔야 돼요. 01, 04, 01, 04, 최저 0.1에서 최고 0.4%까지.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운수율이에요. 4단계 이런 것도 외우셔야 돼요. 01, 04, 4단계 초과운수율이고,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이지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동일한 시공간한 구역 내 주택 두 채 이상이 있어도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세율 정한다. X입니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별장은 고율에 4% 세율 과세하는데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고급주택 별장처럼 4%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 세율 받고, 여기 선박항공기는 없는데 뒤에 또 나와요. 선박항공기는 뒤에 또 나오는데, 선박항공기는 0.3%인데 고급 선박만 5%입니다. 고급 선박만 5%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선박항공기는 재산세에서 선박과 항공기는 0.3% 1,000분의 3 0.3%인데 다만 고급 선박만 몇 프로라고요? 5% 최고 높아요. 이따가 또 봅니다. 고급 선박이 최고 높고, 이따가 또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제일 중요한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세율입니다.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종부세요. 주택부는 2주택 이하는 빵5, 27. 제가 외우라는 대로 외우셔야죠. 빵5, 27.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빵5 최저 0.5에서 최고 2%까지 빵5, 27,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뭐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이 5억 원일 때는 0.3% 이런 말로 하면 틀려요. 0.3%는 없어요. 최저가 뭐라고요? 0.5%입니다. 빵5, 27, 6단계 초과세율이고, 3주택 이상, 여기서 3주택은 조정대상 지역과 상관없어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같이 가는데 빵6, 3위, 빵6, 3위, 0.6에서 3.2%까지 빵6, 3위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은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만 알면 돼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최저 1%부터 최고 3%까지, 이것도 올해 개정이 된 건데 최저 1%에서 최고 3%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별도합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종합합산은 1에서 3%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하여튼 주택분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다시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이외에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외운다고요? 빵5, 27, 6단계 초과세율이고, 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빵6, 3위, 빵6, 3위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최저 0.6에서 최고 3.2%까지 빵6, 3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자,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이 당할 때는 각각 그 세율을 정해서 해당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작은 거 아니고 큰 것을. 자, 양도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토지, 건물, 주택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세율 정되니까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을 같이 갑니다. 미등기 몇 프로? 70.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2% 7단계. 몇 단계요? 7단계 초과누진세율 정도입니다. 단 비삼용 토지는 이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하죠?
기본소유를 적용될 때 비상용토지는 비상용토지 1년 미만이면 50%고요. 근데 2년 이상 보유해서 기본소유를 적용될 때 얘는 거기다가 몇 프로? 10% 할증을 해요. 그래서 16에서 52%까지 초과누수율 적용되고요. 자, 꽃표시 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법령에서 조합원 입주권 제외 이렇게 나와요. 그럼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하니까 뭐가 남나요? 분양권을 말하는 거예요.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한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5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양도할 때 그렇습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30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30세 미만 무주택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무조건 50% 세율 중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봤고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다주택 포함해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미등기 양도했다 몇 프로요?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입니다. 근데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2% 7단계 소환수율입니다. 근데요, 1세대 유택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 유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다 그럴 때는 이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할증하고, 자 1세 3주택자인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자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 20% 할증한 세율을 정하고,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 회원권, 기타 자산. 아싸! 얘네들이요. 얘네들은 좌우지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유형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즉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 회원권의 양도세 세율은 50%이다. 이러면 틀려요.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이니까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좌우지간. 자, 기타 자산이 어떤 거냐고 묻지 말고 알아서 기타 자산,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기타 자산,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 기억하면서 회원권 애들. 자,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고요. 5억 원 초과분은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데, 이렇게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가필차상 소기과 했더니 과세 표준이 만약에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세율 6%니까 산출세가 얼마? 60만 원. 이런 것도 외우더라고 그랬잖아요. 과세표준 계산했더니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1,200만 원 이하니까 몇 프로? 6%. 그래서 산출세 60만 원 되는 거, 이런 거. 초과누진세율 적용될 때. 어떤 때 초과누진세율 이렇게 적용되느냐? 6에서 42%까지 7단 초과누진세율 적용 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등기되고 1년 이상 보였을 때, 기타 자산, 좌우지간, 초과누진세율 이런 거요. 등등. 자, 납세지 봅니다. 우리가 지방세는 납세지, 이거 작년에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정답주문 나오는데,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는 좌우지간.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 아니라고 그랬죠? 국세는 거주할 때 어디고요? 주소지고요. 종부세, 양도소득세, 납세지 거주할 때 부동산 소재지, 그럼 틀려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주소지입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세목별 세율 구조 어떻게 했어요? 비누, 비누입니다. 이거. 세목별 겸용주택 봅니다. 4번 세목별 겸용주택 같은 것은 뭐 별표시 안 하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겸용주택 4번 같은 거 별표시 하나만 하시고 이렇게 봅니다. 뭐 납세지 같은 거 별표시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안 중요한 건 아니고 종합문제 속에 지문 한 줄 깔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세목별 겸용주택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내용이 같이 갑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이에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일동 건물이요, 주거 면적이 주거 EMF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OX요. 재산세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2에 겸용되는 경우로서 주택 면적의 부분의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OX. X입니다. 금방 면적 비례 주거만.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주거분만 주택.
재산세에서 일구 건물은 주거용 상면적 항상 뭘 기억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입니다. 일구 건물은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50%만 돼도 주거분만 전부 주택입니다. 일구 건물은 항상 50% 기억하고 일동 건물은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이걸 기억하고요.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은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물보다 크면 양도세에서는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겸용주택, 과세면적, 비과세면적 따질 때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 그럴 때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물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이지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물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령이 이렇게 있어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물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고. 그죠?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 자, 이겁니다. 다 같이요.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어떻게 외운다고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요.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자, 다가구주택, 요거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구기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국세에서는 원칙적으로 종부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한 개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차이점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자, 지방세는 공동주택처럼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그러니까 일구의 주택으로 보고 국세는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 6번 테마 공동소유주택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동소유주택도 자, 여러분들이 다가구주택도 아까 5번도 별표시 하나 하시고 공동소유주택도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자, 봅니다. 공동소유주택 봅니다. 공동소유주택 6번을 봅니다. 14페이지 6번을 보니까 종부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보세요. 우리가 종부세가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주택수 계산할 때 그 공동소유주택입니다. 자, 종부세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올해 2019년 개정세법이에요. 이거 신설된 거. 공동소유주택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원칙은 각자의 주택으로 계산하지만 과세기준연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모두 갖춰야 돼요.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그 소유지분율 20%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얼마요? 3억 원 이하일 때는 이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제외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여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공동 상속받은 주택도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양가로 2번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 1세대주택 비과세 판단 시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갑집은 90%, 을집은 10% 그러더라도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집은 10%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임대업에서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의 임대수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는 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계산하되 그러니까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동소유주택은 부동산 임대부에서는 누구 주택으로 계산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요. 요거. 자, 그래서 차이점 공동소유주택 이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부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보고 양도세에서도 원칙적으로 좀 그런 건데 그런데 각자의 주택으로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보니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요거. 자, 그리고 종부세에서 개정된 세법 내용도 알아두시고 7번 봅니다. 다음에 예시하는 지방세를 옳게 분류하세요 그랬습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얘네들의 특징입니다. 요건 이제 조세 총론에서 나올 만한 얘기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답이 없어요. 나중에 이거 특강 끝나면 수강생들이 난리가 납니다. 저한테 특히 인강 수강생들 중에
강의는 듣기 싫고 있잖아요. 강의는 듣기 싫고 8시간 너무 길다. 뭐 저 듣기 싫고 요거 그냥 요거만 혼자서 독학하려고 이렇게 필요하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강의 듣고 내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요거만 이제 또 필요해가지고 요거만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지 좀 올려주세요.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안 올려줍니다. 네, 여태까지 강의 심리학상 올려준 적이 없어요. 올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올려줍니다. 그거 안 올려줘요. 왜냐면 이거 안 올려줘요. 그래서 답지 없습니다. 안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그래서 정하다가 찾아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안 올려줘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끝까지 안 올려주거든요. 막 뭐 어떤 분은 읍소 사성하는 분, 어떤 분은 막 자기 구구절절히 사성 얘기하시면서 사성하시는 분, 어떤 분은 협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해줘. 그래서 학원에서 원장님이 막 전화 오고 어떤 곳은 그러면은 거기 복사해가지고 답지 복잡해서 뭐 주던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절대 안 올려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만 답이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목적세를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우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목적세, 교교농, 찌찌 중에서 지방세, 목적세, 찌찌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찌찌 목적세입니다.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는 아니고. 그 다음에 부가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어떤 겁니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도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입니다. 지방소득세만 얘만 특광시군이에요. 특광시군. 특광시군. 시군세고 얘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나보다 특광도세입니다. 자,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 시군세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빼놓고 기역, 니은, 디귿이 특광도,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 그 다음에 신고납부가 원칙인 조세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는 뭐라고요?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여기 보세요.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여기 보세요. 다만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부는 신고납부고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부는 얘는 보통징수합니다. 보통징수예요. 보통징수.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는 원칙 다 뭐라고요? 신고납부입니다. 여러분, 신고납부요. 자, 신고납부 원칙인 세금 이런 거. 특정 부동산부만 보통징수고요.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렇습니다. 소액징수 면제 규정은 어떤 게 있어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그렇잖아요.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 세금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한 4가지 중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거기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요. 재산세와 납기가 같은 때 재산세, 납세고세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할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거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그 중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도 어떤 게 특정 부동산분이 이 특정 부동산분 얘가 이제 보통징수고 또 그 다음에 얘가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고지되어지는 병기세목입니다. 병기세목.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고지될 수 있는 세목입니다. 병기고지될 수 있는 세목.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특정 부동산분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될 수 있는 세목입니다. 특정 자원분이 아니에요. 특정 부동산분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8번 우리가 별표시 3개 합니다. 가상금 역시 올해 잘 보셔야죠. 개정 내용 있고 그래서 가상금 잘 봅니다. 또 잘하면 또 가상금이 또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또 신설이 돼가지고 국세는 법이 이미 바뀌어 있는데 지방세가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지금 책 쓰는데 제가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금 요거 없어질 수도 있지만 올해 어떻든 간에 중요합니다. 개정 내용이 있고 그래서 가상금이요.
아마 지방세 기본법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 가산금이요. 그럴 때 고지세 기재되는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예요? 3% 깔아놓고 지방세국세 동일하게. 계속 안 내면 납부기한 지나서 이 일반 가산금에 더해진 가산금 있죠? 계속 안 내면 납부기한 지나서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자, 그래서 중가산금 적용할 수도 있는데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1만 분의 75. 1만 분의 75. 0.75%씩 중과상금이에요. 단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요.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45%. 다시 올라가서 3%하고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내려오셔서 한쪽 가리 3번 중과상금에서 동그라미 2번. 중과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몇 푼 안 되는 것 같고 막 중과상금 적용하면 그러니까. 자, 그래서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해야죠. 그래서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돼 있다.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물이 병기돼 있을 때 30만 원 미만인지는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하고. 예. 그 다음에 3번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인 경우에 중과상금은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둘 중에 고르는 겁니다. 있다 없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상부터 30만 원, 100만 원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있다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한쪽 가시는 4번이요. 지방세 중에서 가산세 없이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목 어떤 거? 재산세. 또 5번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자기들끼리. 한쪽 가르치는 6번 국세 가산세는 이거 가산세 관한 게 여기 들어있는데 국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을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냐는 것으로 간다. 이거 가산세 관한 내용인데 여기 좀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가산세에서 배웠던 거 잠깐 떠올려 보실게요. 국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을 하며,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고, 해당 국세를 감면해 줄 때, 지방세를 감면해 줄 때, 가산세를 감면해 줄 때,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파트 3입니다. 이제 지방세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그 세목별 종합 파트 2가 세율이라든가 뭐 등등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훑어주는 거, 요게 이제 또 중요한 걸 봤습니다. 요거 외우셔야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쭉 이제 나중에 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부터 해서 이제 파트 2 3 지방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핵심 요약도 중간 나오기도 하지만 OX, 오지선다, 고르기, 가로넣기 막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정신없이 집중하셔가지고 이제 보여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 집중해서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